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 전세제도 전격 폐지, 증여세, 취득세, 금투세 사라진다. 윤 대통령이 상속세 대폭 완화를 출발점으로 금투세와 종부세 폐지,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세 폐지, 증여세와 법인세 완화 등의 파격적인 세금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금지와 에스크로 제도 도입, 민간임대 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전세제도와 갭 투자를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작업에 몰입한 상황입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도 세금 완화에 괴를 같이 하고 있어서 윤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은 서울 강세가 이어지며 초양극화 상황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스타민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윤 대통령 전세제도 전격 폐지, 증여세, 취득세, 금투세 사라진다. 보시면 이 전세살이를 하시는 분들이 자 이게 내 집 마련의 사다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파트 들어가는데 이게 내 집 마련의 어떤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주택 있는 사람들의 오히려 갭 투자로 악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윤 대통령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먼저 이 소식도 보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상속세 조정, 중산층 부담 덜 것. 자 먼저 종부세부터 볼까요? 원래 종부세는 폐지가 확실했는데 왜? 이중과세, 헌재 정권에 따라서 입맛대로 판결한 걸 못 믿겠다 이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평가한 적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자 폐지 우선순위. 그러면 폐지 우선순위는 일단 1주택자, 다주택은 자산 비율에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할 수도 있어요. 자, 다만 지금 윤 대통령이 먼저 급한 건 종부세가 아니라 왜? 부자감세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상속세부터 일단 손을 받고 종부세는 뒤로 약간 밀어놨어요. 그런데 원칙은 이겁니다. 종부세 폐지가 원칙이에요. 종부세 부과하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프랑스밖에 없고 사실상 징벌이나 다름없는 이 세금 없애야 정상이겠죠. 자, 결론적으로 종부세는 폐지하는데 뒤로 잠깐 늦췄다. 상속세, 우리나라 상속세가 또는 증여세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1인당 5천만 원에서 상속세는 5천만 원에서 5억까지 공제시켰어요. 와, 10배 공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부자 감세 그러는데 사실상 일반인들도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은. 그리고 상속세율 OECD의 이제 평균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려면 징벌적 세금 없애고 상속세율 공제 한도를 넓히면서 상속세를 줄이겠다 이 말이죠. 금투세 시행 시 주식시장 위축 아예 그냥 폐지해야 한다. 개인 투자를 보호하고 또한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대신에 세제 인센티브를 하겠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있어요. 금투세 폐지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종부세나 다른 것들하고 세금이 차원이 다릅니다. 왜? 모든 소득에는 세금 내야 돼요. 안 내면 안 돼요. 이것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누구는 불로소득을 하는데 세금 안 내고 누구는 불로소득을 해갖고 세금 왕창 내고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가 망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3, 4, 5, 6년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시행은 해야 한다고 봐요. 왜? 소득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 때문에. 자 이제 부동산 세금 부담률, 상속세율, 소득세율 세계 최고입니다.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2020년, 21년만 볼게요. 와 부동산 세금이 세계 1위야 1위. 이래놓고 세금만 왕창 걷어놓고 이 세금 다 어디다 쓸까요? 또 주요 선진국 증여세 얘기할게요. 뭐 여러 나라를 다 끄집어내지는 않았고 자 선진국의 증여 공제 제도를 말해볼게요. 미국은 부모 1인당 자녀 상속 증여 통합을 해갖고 1170만 달러 약 138억 원까지 공제 엄청나게 통 크네요. 그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에 상속세 공제했지만 세 발의 피입니다. 아예 폐지나 다름없어요. 사실 미국. 일본 볼까요? 매년 110만 원, 즉 1140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보세요.
주택 취득자금 최대 1,200만 원, 약 1억 2,400까지 모든 사람 공제시켰어요. 우리는 지금 신혼부부한테만 1억 5천 공제인데 그 말입니까 그게? 이 정도 해줘야 돼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GDP 비슷합니다. 5천만 원이 뭐예요 5천만 원이. 자, 그 다음에 독일 자녀나 손자녀에게 200m 이하 규모의 거주주택을 상속 증여할 경우 비과세래요. 여러분들 200m 제곱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는 사실 공제가 심하거나 아예 폐지했거나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것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증여세는 솔직히 찔끔 건드렸어요. 지금 찔끔. 자, OECD 상속세 최고세율. 우리나라가 제일 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득세도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버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압도적으로 보세요. 49.5%, OECD 평균은 42.8%. 점점점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쓸데없이 세금 많이 내는 것은 정부의 착복입니다. 정부가 들고 나온 전세 폐지론 가능할까? 자, 이번에는 전세 폐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전세 폐지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전세 제도가 폐지되려면요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돼야 돼요. 하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이쪽으로 추진하겠다. 정부가 들고 나온 전세 폐지론. 자, 내 집 마련, 대출 금지, 장기 임대, 먼저 내 집 마련, 40년 모기지 있죠. 이거 초기 비용, 이자 감면해서 내 집 마련을 좀 쉽게 시키겠다. 지금은 너무 문턱도 높고 집값도 비싼 데다가 세금도 세니 누가 내 집 마련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야 전세 살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전셋집을 매입. 혹시 자기가 전세 살다가 그 전셋집을 매입한 사람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 예를 들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차액을 아예 저리로 융자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모자란 돈을 저리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 출처를 강화. 즉 부모, 증여, 대여, 장기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전세 출처가 지금 모호합니다. 솔직히 자녀가 전세 살다가 10년 지나면 자기 돈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원래 그거 전세도요. 여러분들 저거 증여세 내야 돼요. 본인 돈이 되는 게 어딨어요. 근데 매매는 그렇게 눈 튀어나올 정도로 감시하면서 전세는 그렇게 감시 안 하잖아요. 여기서 전세 출처를 강화하겠다, 감시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이 전세를 함부로 막 내주는 일이 없다 이거죠. 대출 금지, 전세 대출 금지. 전세 대출을 원칙적으로 없애는데, 자, 전세 대출 금리 인상, 아예 전세 대출을 아예 못하게 하고 특수한 경우만 금리를 인상해서 전세 대출 고금리를 유지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전세 대출을 받을 사람이 없죠. 물론 피해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세 대출이 존재하는 한은 갭 투자는 영원합니다. 유주택자 전세 대출 우선 금지, 특히 집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없앨 가능성이 커요. 전세 반납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자, 민간 장기 임대, 공공 갖고는 부족해요. 민간 장기 임대가 전세보다 더 싸게 이거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면 가난한 사람이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유주택자 전세 대출 우선 금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민간 장기 임대를 활성화시키면 여러분들이 전세 살 이유가 없죠. 민간 장기 임대를 살지. 에스크로라고 있어. 설령 전세 본인이 살더라도 이 돈을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이 맡기게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관리. 갭 투자도 아예 그냥 금지시키는 방안도 있어요.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잖아요. 아예 그냥 폐지. 자, 이제 전세 끼고 투자할 때 진행 과정,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불렸습니다. 이왕 뭐 현재는 전세 제도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걸 비판하기보다는요, 뭐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득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조사해야 돼요. 입지 시점 파악하고 매매가 전세가를 미리 파악한 다음에 자금 계획을 세워야죠. 투자자금 준비, 신용대출 추가, 그리고 매물도 조사해야죠. 복수 매물 파악, 금매 가격 협상, 그리고 상태도 관리를 해야 돼요. 계약하기 전에
필요한 곳 수리. 여기는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겠구나. 세입자 임대 조정. 자, 내가 갭 투자할 때 이제 세입자가 더 쉽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관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끝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매매 전세 임대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집을 사는데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자, 매매 계약 체결하고 전세 모집을 완료. 이번에 현재 갭 투자 방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도 갭 투자가 아예 그냥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전세 제도가 금지되기 전에 갭 투자 금지가 따라갈 텐데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제 4월 아벼 목성,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5월 용산, 정비천, 이천동, 한강로 1, 2, 3가, 6월 잠삼대청, 잠실 삼성대치 청담. 여기는요 무조건 실거주해야 돼요.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의무 거주하는 거 아시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3년 유예했지만 2에서 5년 무조건 거주해야 돼요. 둔촌주공도 거주를 해야 하잖아요. 몇 년 유예만 했을 뿐이지. 서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2에서 5년 거주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들은 거주해야 돼요. 자, 무자본 갭 투자. 무자본 갭 투자는 불법으로 깜빵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법으로 정했잖아요. 이제 몇 퍼센트, 공시 가격이 몇 퍼센트 이내는 전세를 못 줍니다. 옛날처럼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일은 없어요. 자, 무자본 갭 투자,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인데 임대보증금 가입 100%에서 90%로 조정. 옛날에는 100%까지도 다 해줬는데 이제는 전세가가 낮아야 돼요. 무자본 갭 투자 전체로 확대해두니 이제 무자본 갭 투자는 갭 투자가 안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갭 투자 안 하게끔. 이 3가지 경우는 갭 투자 못해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세금 완화와 전세제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 야당의 대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절충선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이재명 대표의 세금 완화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특히 1가구 1주택 안에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 공제 한도 높여서 상속세, 증여세 완화해야 한다. 공제 한도가 뭔지 알겠죠? 자, 아까 지금 이미 윤 대통령은 상속세에 대해서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5억까지 높였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리고 금투세,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장기간 조정을 한다. 뭔 말이냐면 이걸 폐지하기보다는 어느 시점에 때가 맞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폐지는 아닌 것 같아. 자, 임대사업, 임대주택 특혜 폐지. 그렇죠. 198명이 3.5만 가구, 세상에 2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3만 5천 가구를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정도로 막 다주택자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집값만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더 비싸게 집을 사는 거고 무주택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너무 과하게 특혜를 주는 건 안 좋다. 임대주택 사업,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못을 박죠. 장기거주 공공임대 비율을 상향. 그러니까 10년이든 30년이든 장기임대 비율을 좀 더 높이겠다. 10년, 30년 해가지고 그때 분양 전환을 하더라도. 전세제도는 유지 쪽입니다. 폐지 쪽이 아니에요. 왜? 갑자기 폐지시키면 사회가 혼란스럽다 생각하는 거죠. 자, 전세 폐지 후 부작용 때문에. 다만 임대차 3법, 자, 공공주택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서 이거는 유지하겠다예요. 정부하고 반대죠. 책임 강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역전세. 이처럼 자, 임대차 3법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엄청난 책임을 강화하겠다. 바로 이런 문제, 깡통, 전세 사기, 역전세.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게 세금 맥만 한번 잡아볼게요. 종부세, 지금은 보류지만 향후 폐지. 상속세, 1인 5천에서 5억까지 공제해요. 그렇죠? 그리고 50에서 45로 줄였다. 여기 보세요. 50에서 40. 이건 증여세만 건 게 아니라 상속세도 줄였습니다. 증여세는 아직 손을 안 댔어요. 상속까지는 냈는데 점점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손을 댈 거예요. 자, 금투세는 무제한, 아예 그냥 없애버리겠다. 폐지하겠다. 금투세. 법인세,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올해 작년에 너무나 완화시켰거든요. 완화시키다 보니까 지금 세금이 부족할 정도로. 취득 양도세, 중과세 폐지하겠다. 취득세 양도세를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그 취득세와 양도세 비율은 좀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금이 과하면.
지금은 근데 다주택자들 중과세 너무 막 징벌적으로 때리는데 이거를 없애겠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전세제도는 빈부격차를 키우는 거 맞습니다. 물론 긍정적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 효과가 훨씬 많아요. 자, 전세제도 빈부격차. 먼저 빈부격차. 집주인이 전세를 활용해서 갭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산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이 세입자가 전세를 살고 월세 안 내면 그냥 괜히 돈이 굳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까? 자, 이 전세를 살게 되면요. 전세를 10년 살면 이 10억이었던 이 전세금이 10년 지나면 5억 이하로 줄어요. 돈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왜? 집값 뛰어서 줄고 물가 올라서 줄고 그걸 발견을 못해요. 결국은 10년 동안에 5억이라는 세금을 낸 거예요. 전세 사는 것도 10년 동안 5억이라는 세금을 낸 거라고. 근데 모르더라고요. 돈 가치가 그렇게 줄어든지를 몰라요. 그런데 역으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벌었겠어요? 더 벌었겠지. 세입자 전세 살다가 심각한 자산 손실을 본다는 뜻이고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은 여러 채에 비해서 폭리를 취하죠. 갭 투자가 증가합니다. 전세가 있다 보면. 집주인이 전세 끼고 갭 투자 증가로 집값 상승하면 자, 폭리를 취하죠. 소액 자본으로 임차인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얻습니다. 자기 돈 적게끔 임차인의 전세금을 활용해 가지고 더 비싸고 좋은 아파트를 사갖고 더 많이 간다. 실거주가 또 폐지되면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갭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 집값 폭등, 상승장에 전세값이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확 뛰어요. 하락장에는 전세값이 지지선 역할을 해서 전세값 밑으로 웬만하면 안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지지선 역할을 해요. 전세값 급등 시에 소액 갭 투자, 집값 폭등. 전세값 뛰면 매매가도 폭등한다 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 세금 부족, 혈세 낭비를 막아라. 결론적으로 자꾸 세금을 줄이게 되면 국가를 뭘로 운영하냐 그러는데 세금을 무작정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진국 수준에 준해서 줄이면 돼요. 그리고 그 말 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산주의처럼 계속 부자들한테 돈을 뜯어내가지고 그걸로 지방자치제 종부세 가지고 그걸로 메꾸고 또 세금으로 또 엉뚱한 데 메꾸고 이게 맞는 말입니까? 공무원들 그냥 잘리지도 않고 계속 평생 살고 그냥 세금 정부화 시대에서 숫자는 계속 뽑고 있고 그러면 그게 되는 일이에요? 모자라면 줄여야죠.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여기 보세요. 커지는 세수 펑크 보면 심각한 세수 부족. 24년 예산 세수 진도율 41%로 56조가 펑크됐어요. 56조 펑크. 물론 법인세를 많이 봐주다 보니까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24년 실질 국가채무 1200조 급증 추세. 감소 원인이 법인세, 유류세, 소득세. 법인세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윤 대통령 독단적으로 감세하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나요. 그러면 국가 망할 수가 있어요. 인기 끌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23조. 이거 말이 안 되죠. 물론 법인이 힘드니까 세금 완화하는 거, 특히 대기업들 완화하는 건 이해가지만 한 번으로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세금 탕진. 이걸 해야 돼. 이걸. 공기업, 지자체 비효율 경영을 하면서 빚잔치하고 월급 막 잔치하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솔직히 우리가 은행들 욕하지만 1금융권 보세요. 정말 인원 많이 감축시키잖아요. 왜? 4금융권이니까. 거기는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월급이 세진 대신에 많이 줄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공기업은 줄이지도 않아요. 저기 지자체도 그렇고 망고 땡이 한 번 당첨되면 끝까지 평생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못하면 잘라야죠. 이래놓고 세금 부족하다고? 기업 지원, 한계기업, 소상공인, 부동산 PF. 이거는 어떤 특정 업체를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적정한 이렇게 제도가 있어야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승진도 빠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자기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거지. 뭐 그냥 임기만 차면 쭉쭉쭉 올라가는 개인 지원, 세상에 한계기업, 소상공인, 부동산 PF 이걸 그냥 국가 세금으로 혈세로 개인도 마찬가지. 회생, 파산 그냥 밥 먹듯이 살려줘요. 이거 왜 합니까? 없애야지. 실업급여, 투기탕감 이런 것들 왜 합니까? 그러니 1년 채워가지고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악용하잖아요. 경쟁력 강화.
미래 산업을 확대해서 오히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이게 미래 먹거리를 좀 더 활성시키고 특히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를 최근에 또 방산 이런 것들을 적극적 수출해야죠. 기술력 바탕, 경쟁력 투자, 특화산업 확대, 한류 문화, 관광산업, 방산, 무기, 자,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을 확실하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문화, 소프트 파워가 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혈세는 줄이고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망 지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하락한다, 상승한다 지금 양론이 팽배합니다. 아직도 그래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제 대답이 명대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가고 있어요. 1, 2년 동안. 저는 2023년부터 뭐라고 했냐 양극화. 자 입지 좋은 데는 뛴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왜 안 잡아요? 잡아야지. 자 입지 나쁜 곳들은 관망하자. 실질적으로 자 집값 하락 이거는 이런 하락 요인은 하급지 중하급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기도 인천의 외곽이나 웬만한 곳들 또 지방 그리고 집값 상승하는 곳들은 주로 상급지 뭐 서울 전체 또는 서울에서도 강남 한강변 또는 경기도에서도 좀 잘 사는 곳들 이게 해당되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강남이나 한강변 뭐 서울 웬만한 곳들은 잡을 사람들은 잡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경기도도 중심지역 지방도 핵심 지역들은 설령 집값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선점에서 나쁠 거 없어 보여요. 다만 이제 올라가지 않고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것들은 좀 보류. 자 어떻습니까? 주거 사다리가 지금 무너졌는데 이거는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들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왜? 갭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윤 대통령의 세제 혁신은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전세제도 개편은 10년 이상 장기적인 추진 과제입니다. 지금 상급지는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